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6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임대인들의 문의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콜센터에 빗발쳤다고 합니다. 본인이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화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셋값 올려받는 것보다 양도세, 비과세가 이득이라는 의견부터 무리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혜택 등에 대해서 Q&A로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만 시청하셔도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더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가지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일반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2017년 8월 2일에 시행된 규정이며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실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생 임대인에 해당된다면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그 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아파트 취득 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이나 해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 가열지구 49곳,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부동산 시정이 과열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할 경우에는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강화되고 세금, 분양권 전매 제한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 즉 LTV가 50% 적용됩니다. 단 9억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또한 최대 3년까지 제한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고요. 행정복합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신규나 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한 임대인을 말하며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한 임대인도 상생 임대인에 해당됩니다.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1.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 면제받습니다. 2. 기준시가 기준은 폐지되어 주택 가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전세 준 경우에도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받습니다. 지금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도 폐지가 됩니다. 4. 임대 시작 때 다주택자였더라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으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존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으나 전입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6.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인 대상이 되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체결된 전세나 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돼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도 해당이 됩니다. 즉 2021년 12월 20일 이전에 5% 이하로 재계약한 사람은 한 번 더 5% 이하로 재계약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전세 계약을 승계했다면 재계약 시 바로 상생 임대인에 해당하나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기존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가 됐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 맺는 전세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려야 하며 2년간 전세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은 임대인 본인과 맺은 계약만 해당됩니다. 즉 직전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현 임대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가 직전보다 5% 이내로 인상되었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갱신된 계약,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활용해 갱신된 계약,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사용했지만 묵시적 갱신 등을 통해 재갱신되는 계약 등도 상대 임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1년 10월에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면서 전세도 같이 승계를 받았습니다. 승계받은 전세가 올해 1월에 2년 만기 도래하여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를 승계받은 아파트 계약은 이전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만기된 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세를 안고 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만기가 도래되어 전세 계약을 2년간 연장해 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 세입자 전세금의 5% 이내로 인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인
내가 최소한 전세 계약을 2번은 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계약 체결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 계약을 한 번 맺은 후 다시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주변 시세대로 5%를 초과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데 실거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입주 후 최소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춘 후 곧바로 집을 매도해도 2년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안 됩니다. 상생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계약을 유지한 후에 매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집 한 채는 전세를 주면서 상생 임대인 요건을 갖췄습니다. 현재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남겨두고 전세를 준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안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팔고 전세를 준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A, B, C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입니다. A주택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B와 C주택은 상생 계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A주택은 남겨두고 A와 B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상생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2채를 팔 때는 혜택이 없습니다. 3채 중 2채를 팔고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채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과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집이 일치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은 주택 임대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생 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공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대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와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등록 임대사업자를 혜택에서 제외하면 불공평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 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2년 만기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임차인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었는데도 상생 임대인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인과 임대 물건이 동일하면 상생 임대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즉, 동일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생 계약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본인 사정상 1년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나요? 답변입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록 임차인의 사정상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세제 혜택을 노려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원룸이라고 불리는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은 한 명이지만 여러 가구가 거주합니다. 이 경우 한 가구만 상생 계약을 맺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집을 매도할 때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임차인과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인 상생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즉, 한 가구라도 상생 계약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공실 등의 문제로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질문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 즉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을 활용해 계산합니다. 즉 연 10%와 기준금리,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입니다. 플러스 연 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